아니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도요, 여러분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요. 중앙당사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또 상임 고문 또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서울시장까지 해서 그러니까요. 케이크 자르고 원래 떡 자르고 하면서 화기애애 신년에 우리 네. 으쌰으쌰 합시다 잘해봅시다 하는 그런 자리예요. 신년 인사회라는 거. 그럼요. 그런데 그 신년 인사회에 오물을 뿌리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요즘 말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열받아서 이것도 고민을 한 20-30분 하다가 못 참겠다. 내가 이제 누구 눈치 볼 게 뭐냐. 레디에는 100만 당원이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페북에 글도 썼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목회인이? 오세훈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일단 기사 제목들이 다 굉장히 우리 당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시작부터 이래요.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얘기했다. 직격을 했다. 네. 그 제목으로 수십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네, 저거죠. 역시나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조선일보가 장동혁 때리기. 아싸! 옳다구나. 이건 난 오세훈이 이거 쓰기 전에 아마 조선일보 측과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김형원 기자의 기사 한번 보세요. 한동훈 기사가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갤럽 여조, MBS 여조 제일 열심히 갖다 쓰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름이 좀 낯이 있는데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우리 조선일보 김영원 기자는 마치 장동혁 까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거예요. 예, 완전히 그런 전답 기사만 쓰고 있더라고요. 면전에서 직격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일단 오세훈이 자기 페북이나 다른 데서 뭐라고 말하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뭐 기사가 나겠지만 근데 신년 인사회는 그렇죠. 당의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해봅시다. 으쌰으쌰 하는 화기애애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자기 정치의 공간으로 삼고 바로 앞에 있는 장동혁 대표 불편한 이야기를 보란 듯이 했다는 건 100만 당원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열받아 나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예, 그러게 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들이 서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분위기로 킥오프 한번 하자. 26년은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건데 오세훈은 거기에다가 그냥 똥만 뿌렸어요. 덕담도 없어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진짜 여러분은 장해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관대하고 온건하고 유연한 사람입니다. 요즘 많이 그렇게 됐어요. 예, 자리가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오세훈이 예. 자기 페북에다 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서울시청에서 기자들 모아서 기자회견 하는 거나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야. 늘 그러던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열이 받고 뚜껑이 열리는 건 저는 뭐 뚜껑을 쓰고 다니지도 않습니다만 네. 아까 인사 큰절할 때 보셨죠? 제 뚜껑 아닌 거. 네. 갑자기 또 뚜껑 이야기 하니까 말이 새네. 근데 아무튼 왜 뚜껑이 열리려고 하느냐. 그 자리가 당 대표가 우리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으쌰으쌰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오세훈 네가 당원들이 뽑지도 않았는데 당 대표도 아닌데 최고위원도 아닌데 왜 자기 정치의 자리로 만들어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다가 직격 이딴 기사가 나오게 만드느냐. 그거는 장동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을 지지하는 100만 당원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당원 무시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당의 주요 인사가 되고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세훈이 나와가지고 당원들한테 한번 표 받는 그런 경선 한번 해보세요. 지금 70%도 못 받겠다고 난리치는 게 오세훈 저는 써도 되죠 이런 표현. 쓰세요. 네, 따까리들, 끈아프들, 따까리. 그 정도는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그죠? 네.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괜히 누를 끼칠까봐. 그건 써도 됩니다. 네. 예, 한번 하긴. 똘마니 예. 이런 거 써도 됩니다. 똘마니, 네. 예. 아니 그런 인간들이 죄다 지금 70%도 안 된다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세훈이 얼마나 이 당원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혐오를 느끼거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원들 한번 기분 조져봐라고 던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하면 더 하겠죠. 예, 우리 당원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사자예요.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도 얘기할 텐데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아, 합리적이지도 않아, 설득력도 없어, 감동 있는 웅변도 아니에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늘 하던 거, 늘 먹던 똑같아. 맛, 그냥 늘 먹던 오세훈 맛.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하지만 목회인님이 장해찬을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럴 예를 수도 들면 있겠죠. 예. 뭔가 제가 잘못하거나 노선이 다르거나 하면 그럼 자기 방송에서 비판하는 거 표현의 자유죠. 그렇죠. 그런데 멸콩TV의 호스트 장예찬이 게스트를 불렀는데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그 옆에서 멸콩 라이브를 하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이거는 그 표현의 자유고 방송 이전에 인간적으로 뭔가 도의를 못 지키는 거잖아요. 뭘로 해볼까 지금 각 보고 있어. 예를 들어 제가 모케이님을 비판할 수 있죠. 예예예. 근데 내가 모케이님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니 모케이님 요새 이런 말 하던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라는 건 그러니까 방송 안 할 때는 괜찮아. 그거는 네. 완전히 그냥 뭐라 할까요? 남의 밥상 가서 남의 잔치 가가지고 재 뿌리는 거는 인간적으로도 할 짓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이 한 것만큼 오세훈 망친 줄 말 못할까요? 할 수 있죠. 더 오세훈은 직격을 맞을 수 있는 실제로 당장 이제 선거고 뭐고 이제 기대도 할 수 없는 정도 망신창이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오늘 우리가 할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오세훈이 그만큼 했다고 해서 딱딱 그만큼만 해도 되거든요. 장동혁 대표 똑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개싸움 되고 개판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또 권위도 더 위기도 하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아주 비열한 그런 공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일부 중진들이나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1.5선이라고 무시하는 거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업고 걔네가 시키는 대로 거기 논설위원이나 정치부장들이 시키는 대로 자기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그래 내가 그 말 해줄게. 조선일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동아일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국회의원 오래 한 게 자랑입니까? 저는 요새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 4선 5선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획 한 번 못 긋고 그냥 지역 유지 같은 정치인들 그게 제일 한심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페이스북에 썼지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4번을 했어요. 그쵸. 5번, 4번 막 이렇게 가요. 이번에 하면 5선 도전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은요. 한 번만 해도 확고부동한 대선 주자로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 번만 했나요? 한 번만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서울시장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장 제일 많이 했어. 맞아요. 제일 오래 하고. 예. 근데 대선 주자 지지율 맨날 바닥이야. 그러면 남한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워야 될 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사실 많이 한 것도 많이 한 건데 업적이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업적이 너무 없어. 오세훈 하면 오세훈의 정책 브랜드가 뭐다. 오세훈의 뭐 어떤 토건 사업이 뭐다. 이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한강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4년 동안 했던 청계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 오세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내세울 게 별로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서울시장 많이 했다는 거, 혹은 오래전에 국회의원 한번 해봤다는 것,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야. 한강버스 같은 무리수로 사실 당장 급하게 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제대로 운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다 이게 조급증에서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기가 내실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는 뭔가 시민들을 설득할 만한 안을 내놓을까, 그걸 고민을 해야지, 당 운영에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피디님 제가 오늘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을 그냥 제가 참다가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당원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당원 다수의 의견을 오세훈 시장은 목소리 큰 극소수로 치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당대표나 대선주자는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왜 대선주자 지지율은 바닥인지 겸허한 자기 성찰부터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을 향한 고언은 저부터도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분들이 남 탓 이전에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보는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명태균 관련 이슈로 상당히 찝찝한 대목이 많지만 방송에서 언제나 오세훈 시장님을 방어하고 민주당의 공격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진짜 아무 의혹도 없어서가 아니라 같은 당 동지이고 선배님이기 때문에 대신 싸운 겁니다. 특히 친한동훈계가 명태균 이슈로 오 시장님 날라간다고 좋아하며 방송에서 내부 총질할 때도 저는 늘 오 시장님 편에서 이야기한 기억이 뚜렷합니다. 그런 동지의식이 시장님과 주변 분들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아주 점잖게 매겼죠. 진짜 점잖게 썼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 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 터지고 한강버스 이슈 터지고 뭐 종묘 이슈 터지고 할 때 제가 왜 오세훈 시장 편을 들고 민주당이랑 맞서 싸웠겠습니까? 오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오 시장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당 국민의힘 서울시장이고 우리가 다음번에 후보가 누구든 서울시장 지키고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꾹 참으면서 제가 방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체제 전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영, 그러니까 우리 내부 진영에다가는 수류탄 안 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영, 우리 어떤 뭐 전선 상대방 바깥으로 우리가 총구를 더 향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우리 진영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봐준 거예요, 사실. 근데 성동구청장 정원호, 지금 이재명이 띄운 서울시장 후보잖아요. 과거에 양천구에서 이 경찰까지 폭행 4명 한 거. 그쵸. 그거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 접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화제됐고 정원호가 또 사과했고 이거 아마 서울시장 TV 토론회에서 메인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죠. 피해자도 나올 수 있고 안경 쓴 사람까지 때리고 경찰 때린 거. 그때 제가 그 페이스북 올리자마자 서울시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고맙다. 뭐 더 아는 거 없냐 이랬거든요. 제가 그거 왜 도와줬겠습니까? 다 같은 당이고 동지니까. 근데 오늘 저렇게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하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 들었느냐? 아, 나만 동지라고 생각했구나. 오세훈 시장과 그 주변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와 우리 100만 당원을 목소리 큰 소수로 치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동지라 생각하고 도와줬구나. 그래요. 솔직히 좀 배신감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네요. 동지 아닌 거 이제 알고 제대로 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막말로 이딴 식으로 나오면 동지 아니야? 그러면 명태균 이슈 제가 방송 돌아다니면서 한번 까볼까요? 민주당 애들이 명태균 갖고 난리치는데 제가 열심히 방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친한 개들처럼 민주당 애들한테 박수 치면서 맞다 명태균 그거 심각하다. 명태균 말이 맞지 한번 하고 돌아다녀 볼까요? 네네. 한강버스 제가 정말 목 끝까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출퇴근 버스냐. 이건 관광 사업으로 해야지. 까놓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언급하고 작게 이제 축소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각 잡고 썸네일 만들면 알고리즘 터집니다. 저쪽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정말? 제가요, 여러분 9월 달에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어요. 제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강 보고 오셨겠네. 파리에는 관광 유람선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브랜드도 여러 개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저도 1시간 줄 서서 그 유람선 탔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근데 그거를 파리에서 출퇴근용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관광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람선들이 관광에 걸맞게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되어 있고, 비싼 돈을 주고 사면 그 유람선에서 미슐랭 레스토랑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발전돼 있어요. 예. 한강버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맞아요. 정확한 근데 표현이야. 2시간 반 걸리는 거 출퇴근용이라고 우기고 그 디자인도 있잖아요. 파리에 제가 탄 거는 파리 바토 파리지앵이라는 유람선인데 바토 무슈 뭐 되게 많아요. 바토가 보트란 뜻이에요. 아니 파리 막 출장도 가더만 좀 보고 와. 제발 좀. 한강버스 디자인요? 솔직히 사진 찍어서 젊은 관광객들이 인스타그램 올리기엔 너무 쪽팔리게 촌스러워요. 쪽팔려. 개장을 했잖아. 근데 아무도 인증을 안 해요. 근데 그 바토 무슈나 바토 파리지앵은 보트 디자인부터가 기가 막혀. 그게 배가 좋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홍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홍콩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관광이 뭐가 있냐. 그 관광으로 이제 유람을 할 거면 아주 옛날 그 돛담배 형태로 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닙니다. 혹은 아주 빠르게 마카오로 간다? 그러면은 쾌속선을 타고 가요. 그게 아닌 출퇴근용으로 그 바다를 한번 건넌다?
그러면은 좀 심플하게 그 디젤로 가는 그 아주 심플한 버스가 많이 태우는 버스가 그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하고 이 항공버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출퇴근용이라고 하니까 요거랑 비교를 하면 그 선착장에서 반대 선착장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도심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내려서 바로 IFC 건물로 들어가요. IFC 우리 한국 관광객들 거의 다 가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도 하버시티라고 쇼핑몰 침사추에 있는 그 침사추의 그 스타의 거리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강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선착장이 도심 한 가운데 복판에 있는 그 핵심 어떤 인프라들이 다 그 선착장 주변으로 모여 있어요. 근데 한강은 어떠냐? 그 도심지에서 한강으로 나가는 그 길이요. 걷기도 굉장히 멀고 불편해요.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그걸 매일 다닌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이거를 기획할 때 바로 커트가 됐어야 되는 그런 건데. 방금 사진 보셨죠? 그러니까. 저거 사진 찍어서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을까요? 쪽팔린 거예요. 우리 멸콩TV의 시청자들 평균 연령이 보수 유튜브 치고는 진짜 젊어요. 30대, 40대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그쵸. 30, 40대 시청자 여러분, 저거 사진 찍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방송 나가서 실드를 쳤다고. 그래도 내가 진짜 눈물겨운 실드를 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한강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첫 걸음이다. 그러니까. 첫 단추니까 좀 예쁘게 봐줘야 된다. 그러면서 출퇴근과 관광이 복합된 정말 내가 눈물겨운 실드를 쳤어. 야. 근데 왜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장도혁 대표 면전에서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발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실드를 왜 쳤을까? 나 저 내일 이제 방송 4개예요. 예. 나 돌아다니면서 한강버스랑 명태균 이야기 민주당 애들이 하면 나도 작정하고 맞장구 치면서 맞아 너네 말이 맞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러고 돌아다녀 볼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오늘 오세훈 시장 하는 걸 보니까 막 무럭무럭 솟아나요. 아까 이제 뭐 정원호 얘기도 하셨고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김민석도 여론조사 한번 돌렸고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긴 하지만 좀 언급을 해볼게요. 저 지금 너무 재밌는 댓글에서 큐티님이 저거 중국 오징어잡이 배 아니냐고. 아니 디자인 서울이라며 저러놓고 저딴 디자인을 해놓고 뭐 어쩌자는 거야 진짜. 오세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임기마다 일관성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때는 디자인에 막 집착하고 한때는 한강에 집착하고 한때는 한강 버스에 집착하고 다 그게 분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관적으로 어떤 계승 발전해가지 못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서로 다른 시장 같아요. 그때 오세훈하고 지금 오세훈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좀 이어가자면 여론조사 보면은 다져. 오세훈은 다져. 지금 김민석한테도 주고 정원한테 주고 뭐 다른 뭐 오징어가 나와도 질 것 같거든요. 근데 갤럽 여론조사 이게 오마인가요? 갤럽에서 한 경향이네요. 경향에서 한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갤럽 여론조사 우리가 불리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야당 당선이 44, 여당 당선이 33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을 보면 오세훈으로 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와. 근데 그냥 당으로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당 이미지가 민주당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게 지금 서울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냐? 오세훈이 지금 당 이미지 때문에 당이 뭐 계엄이니 뭐니 이걸 못 벗어난 이미지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사기라는 겁니다. 정확히 그 반대인 거예요. 오세훈이 무능해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아예 이제 어떤 서울에서 새로운 주자가 빨리 등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보세요. 그 우리한테 지지율 안 나오는 갤럽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의뢰한 곳이 어디냐? 경향신문입니다. 무려 경향신문 의뢰 한국 갤럽 조사인데 서울에서 야당 당선이 44, 여당 당선 33이면 무려 11% 차이입니다. 진짜. 근데 우리 멸콩도 대단하다. 경향에서 보도한 걸 가져오면 되는데, 경향을 인용하는 문화일보 걸 가져오는 이 한 번 세탁하는. 문화일보도 이현정 때문에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우리의 그래도 이 허민 기자도 있으니까. 그래도. 경향보단 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철저합니다. 세심합니다, 저희. 예. 네. 근데 아무튼, 이 11% 차이면, 누가 나가도 저 야당 당선의 지지층만 결집시키면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면접 조사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볼 게 아니라 그쵸. 결국 선거는 야당 찍냐 여당 찍냐 싸움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야당 당선이 서울에서 저렇게 높아. 근데 오세훈은 양자 대결에서 접전이거나 깨져. 그러니까. 이러면 뭐야? 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 후보 경쟁력이 없고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오래 서울시장 했는데 뭐 했냐라고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해야지 자기 반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 뭐 한강버스 이런 거 가지고 무능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람들한테 오세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명태균이에요. 명태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뭐 정치 국회의원 뭐 오래 하면 뭐 하냐 업적이 있어야지라고 하는데 오세훈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 자금법.
그러니까 선거도 깨끗하게, 정치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해서 좀 그런 식의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세훈이? 그래서 어떤 뭐 정치 자금도 어떤 한도를 두고 뭐 이렇게 좀 돈 선거를 치르지 않게 만들고 뭐 그런 거를 오세훈이 그래도 선진화 시켰다라는 게 이제까지 오세훈의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명태균 이 스캔들의 핵심이 뭐냐? 그런 부분에서 반칙을 했다라는 의혹이에요. 그걸로 기소도 된 상태고. 그러니까 오세훈이 자기가 사실 돈 들여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다른 사람이 대납한 형태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세훈의 이미지에 치명적이에요. 이거를 본인이 그러면 어쨌든 기소 당했으니까 본인이 대국민 브리핑이라도 해가지고 그 기소가 잘못된 걸 한번 뚫어보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세훈이 당한테 뜬금없이 계엄하고 절연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 이상해. 논리적이지가 않아. 계엄하고 어떻게 절연하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계엄하고 상관없어요 하면 절연이 되는 겁니까? 아주 추상적이고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개념을 막 강요를 하는데 우리는 오세훈한테 강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관련된 의혹을 확실하게 떨쳐내라. 이게 정말 이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죠, 오세훈한테. 그걸 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 후보들 중에 명태균 묻은 후보들 다 정리하고 통일교 묻은 후보들 다 정리하면 그렇지. 그것만으로도 민주당 대비해서 공천 혁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묻은 후보의 대명사가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당 당원 당규에 이렇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가 된 사람은 당 최고위에서 예외 사유를 안 만들어주면 그냥 공천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아예 경선을 못해. 그렇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랑 최고위원들이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예외를 인정해줘야만 경선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을 왜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아니 지금 그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요, 명태균 이슈도 다 3특검의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은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 내란 특검 관련된 것만 우리가 절연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정치 공격이야. 정치적 공작이야. 뭐,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오세훈이 계엄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어떤 그 뭐 사법적인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뭐, 계엄이 뭐 이런 거죠. 정말 이 어떤 망국의 위기였다. 체제 수호의 어떤 뭐 결단이 필요했던 시점이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화법을 사용한다면 명태균에 대해서 이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도 오세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는 좌익들이 공격하는 거지. 프레임 짜는 거지라고 우리가 방어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권은 다 지금 정치적 공격이고 지금 어떤 계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좌익적 관점에서 이걸 무슨 뭐 내란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 명태균 이슈의 핵심은 김한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오세훈의 후원 회장 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명태균한테 3천만 원을 주고 여론조사를 시켰다. 이게 사실상 여론조사비 대납 아니냐. 이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인님 말씀처럼 그 특검의 조사가 정치 공방이고 조작이면 다른 특검,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도 다 정치 보복이고 조작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가 기소당한 건 정치 보복이니까 당 지도부한테 이건 억울하니까 풀어달라, 경선하게 해달라. 나머지 특검이 기소한 거는 그거 사실이니까 우리가 사과하고 절연하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말이. 그런 부분 때문에 오세훈이 이미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명분이 굉장히 없고 본인한테 빚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요, 방송 나가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오세훈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 극한 직업이다. 오 시장이 몰랐을 거다라면서 눈물겨운 실드를 쳤어요. 왜? 눈물 난다. 우리 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고 어찌되었든 우리 당이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이겨야 되니까. 오세훈 시장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우리 같은 진영이면 이게 동지의식이에요. 내가 오세훈을 안 좋아하고 별로 안 친해도 이게 당이라면 하는 정당인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분탕하는 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뭔가 어떤 진영이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자기 빠져나간 다음에 발로 차요. 낭떠러지로 떠밀려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리되고 흩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내부 총질만 계속 벌어지는 거고. 저 이제 방송 나가서
오세훈이 받고 있는 여론조사 대납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방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죠. 저 뭐 이 댓글로 중국 오징어 잡이 배 갔다는 한강버스 저 그지 같은 거 제가 어거지로 방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프랑스 파리 출장 같은 거 막 오세훈 시장이 유럽 출장 많이 가는데 도대체 뭘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가는데. 아니 뭘 보고 온 거야? 뭘 보고 오면 배 디자인을 저 따위로 할 수가 있냐고. 나 이제 방어 안 해. 왜? 나만 동지로 생각한 것 같거든. 우리 당원들을 개무시했거든.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진흙을 뿌린 것뿐만 아니라 100만 당원들을 목소리만 큰 극소수 취급을 했거든. 그러면 오세훈과 난 이제 동지가 아닌 거지. 동지가 아닌데 내가 뭐하러 지켜줘. 뭐하러 방어해. 그러니까요.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